네, 우리 교재의 231쪽의 어휘 문제 41번부터 보겠습니다. 41번 선택지 먼저 볼 건데요. 첫 번째 보면 took a nosedive에서 조금 낯설게 보이는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슷한 단어들 같이 챙겨주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took은 그냥 시제는 과거 이렇게 보면 되고 중요한 건 여기서 nosedive인데 nose, 코고 dive는 이제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코를 막고 뛰어내리는 거 어떤 의미다? 급 강화, 지난번에 마지막에 살짝 말씀드렸던 그래서 확 떨어지는 것을 take a nosedive, 코를 막고 뛰어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급강하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이거랑 같은 뜻을 같이 알아두셔야죠. 우선은 줄어들다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거 뭐로 시작하는 거? D로 시작하는 거. decrease 좋아요. decrease, increase 반대 decrease 또 있어요. D 네, decline도 있습니다. decline 역시 줄다 있죠. 자, 또 있습니다. D. 이번엔 I, DI. diminish. 좋습니다. decrease, incline, diminish 이고요. 이제 조금 난이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요 뜻은 막 확 줄어들다 이거보다는 그냥 줄어들다, 뭐 축소되다, 작아지다 이 정도의 의미잖아요. 근데 완전히 확 떨어지는 거 우리 어휘로 기출되었던 표현들 볼게요. 여러분 추 알죠? 추. 네, 추는 이제 무거운 쇳덩어리잖아요. 그게 훅 떨어지는 그런 개념에서 온 건데요. plummet. 그래서 이게 plummet. 앞에가 강세입니다. plummet이 원래 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추. 명사로는 추 이렇게 돼서 추를 물속에 떨어뜨리면 훅 떨어지죠. 그래서 폭락하다라는 의미로 plummet이라고 사용됩니다. plummet. 자, 그리고 추가 떨어질 때의 모습을 표현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이거는 물속으로 추가 떨어졌이 훅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가라앉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 단어 말고도 plung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lunge.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냥 가라앉다보다는 곤두박질 치다의 느낌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plunge, plummet.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줄어들다 보지 말고 그냥 여러분 잘 써왔던 D로 시작하는 발음이 D인 거는 decrease, 또 decline, diminish 그리고 조금 어려워요. 추 이런 뜻에서 plummet 그리고 하나 더 떨어지는 모습 plunge까지 하시면은 추락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Americans already lost, 잃어버렸어요 잖아요. 미국인들이 이미 수백만 달러를 잃어버렸어요. 언제? stock market에서 마켓은 시작인데 시장, 그렇죠. stock은 주식입니다. 주식. 근데 stock이 무조건 주식은 아니에요. 주식이라고 할 때는 물론 그 한 주 뭐 이런 거 할 때는 shar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목 이런 뜻으로. 그리고 요거 이제 재고라는 뜻으로 stock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스톡 마켓은 주식 시장. 돈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 시장이 급락했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and that was even before. 그리고 이 that은 대명사예요. 그것은 심지어 뭐 전이었다? 일반적인 경제 위기가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두 번째 hit the ceiling에서 ceiling은 천장을 뜻합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반대말이에요. 천장을 치다 라는 표현은 폭등하다, 상승하는 것을 표현하겠죠. 폭등하다. 세 번째, came in handy. 자, 단어 뒤에 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에다가 y가 붙으면 솜씨가 있는 또는 쓸모 있는 둘 다 괜찮습니다. 쓸모 있는 또는 솜씨가 있는. 그래서 여기 과거 시제지만 그냥 come in handy라고 하면은 편리한, convenient 정도의 의미로 쓰기 좋은, 편리한, convenient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stood on their own feet. 자기의 발로 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말이에요. 한자로 스스로 서다, 자립하다 이런 표현이라서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 봤을 때 1번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nosedive라는 표현이 지금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어서 1번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2, 3, 4번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왜요?
돈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상승하다고 편리하다고 자기 발로 서다 이기 때문에 아닌 거 지워버리시고 답을 고르는 그런 센스 발휘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42번 볼게요. 42번이 아니고 이제 직렬이 바뀌면서 다시 1번으로 가는군요. 화면이 안 움직여. 자, 네. 자, 요것도 우리 가장 최신이기 때문에 답은 우리 이미 알아요. 그쵸? 그래서 관련된 단어들, 비슷한 단어들 조금 많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밑줄 그어진 단어가 candidate잖아요. candidate. 뜻이 뭐였죠? 네, 솔직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솔직하냐면 여러분 이 단어 아세요? candle. 그죠? 초인데 무슨 초예요? 양초거든요. 양초는 색이 무슨 색이죠? 네, 흰색입니다. 그래서 하얀색이라서 투명하다 그런 의미도 물론 있기도 하고 또 뭐냐면 여러분 그 계란이나 지폐를 구별할 때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지폐를 이렇게 불빛에다 이렇게 비춰보면은 거기 하얀 부분에 그림 나오거든요. 그리고 계란도 불빛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수정란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여기 촛불이라는 것이 물론 하얀색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솔직하게 드러내주는, 진실을 드러내주는 거라서 candidate라는 단어가 candle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출처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candidate랑 같은 게 답이 이제 1번 frank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 몰랐다 하더라도 뭐 frankly speaking 이거 떠오르시면서 답을 고르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외에 솔직하니 뭐가 있는가 이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솔직한 frank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솔직하다는 거는 여러분 좋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 나쁘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거는 감춤이 없어 라고 해서 candidate는 좀 좋은 말이에요. 근데 쟤는 왜 이렇게 안 해도 될 말을 하지? 그 정도의 솔직함 있죠. 그러니까 거침없이 말하는 거라고 할 때는 outspoken 이라고 합니다. outspoken. 그래서 outspoken은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지나치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걸 뜻하고요. 우리 답이었던 frank란 단어는 그 사람 이름에도 frank 많이 쓰잖아요. 그죠? 좋은 뜻이겠죠. 어떤 뜻이냐면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frank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frank는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candidate는 숨김없이 그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고 outspoken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outspoken에다가 조금 좋은 의미를 더해 볼 건데요. 여기다가 sincere는 무슨 의미죠? sincere? 우리 편지 마지막에 sincerely 이런 표현 쓰잖아요. sincere. 진실한. 근데 진실하고 신실한 것도 사실은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outspoken에다가 sincere의 의미가 들어간다면 그때는 candid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sincere도 역시나 candid의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다는 거는 돌아가지 않고 쭉 직진한다 그런 말도 있어서 straightforward도 있습니다. straight은 이제 똑바로 간다는 얘기죠. straightforward. 그래서 굽이굽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것을 straightforward 합니다. 그 다음에 솔직하다라는 말은 꾸밈이 없다라는 말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뜻 정도 아시면 좋을게요. art가 예술이란 뜻도 있지만 기술, 기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less를 붙이면 이것도 역시나 꾸밈 없는, 기교를 부리지 않는 그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rtless.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한테 sophisticated라고 하면 보통 칭찬이에요. 어떤 뜻일까요? 종교 아니에요. 정교한? 사람한테 정교하다고 하지 않아요. 솜씨가 정교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련된이란 뜻입니다. 세련된. 사람에게 사용하면 세련된이고요. 물건에 사용하면 정교한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쓸 때는 저 사람 되게 세련됐다 여러 가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sophisticated는 정교한, 세련된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솔직하다라는 거는 sophisticate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되게 예쁘게 꾸민 여성, 솔직한 건가요? 솔직한 거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세련된이란 뜻이지만 세련됐다는 거는 art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rtless랑 같은 뜻이 될 거면 이 앞에다가 on을 붙여주어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ophisticated는 on이 붙은 것보다는 안 붙은 상태의 뜻을 알아주시는 것이 조금 좋아요. 사람에게 사용하면은 세련된, 물건을 사용하면 정교한, 이렇게. 자, 되셨죠? 뭐 쉽게 표현하면 open 이 정도의 의미도 들 수 있어요. 열려있는, 개방된. 됐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logical에서 logic은 논리이기 때문에 뭐 논리적인 이렇게 해서 두 번째 logical은 쉽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implicit 볼게요. implicit. 자, implicit에서 발음의 강세는 V에 있습니다. implicit 이렇게 할 거고요. 이 im의 반대 말이 있어요. im의 반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ex를 붙여서 explicit라고 하면 됩니다. explicit. 자, 그럼 im과 ex의 의미를, 기본적인 의미를 조금 알아두시면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뭐 항상은 아니에요. 항상은 아니지만 이 im이 있을 때는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 포함하는 느낌, im 또는 in 이런 표현. import, export 기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x는 어떤 의미? 네, 밖으로 나가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implicit에서 implicit 요거는 뭐냐면 접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안으로 접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 뭘 썼어요.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접었어요. 그러면 적힌 내용이 안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의미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함축적인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함축적인. 그래서 가장 기본 뜻은 함축적인이고요. 자, 종이 안에 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재적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재적인, 함축적인.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함축적인, 내재적인 이거는 그냥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종이를 접어서 안에 들어갔으니까 뜻이 그 안에 있다구나. 인데, 자,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는데 그 속에 뭔가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뜻도 있냐면 맹목적인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맹목적인. 사전에 따라서는 맹목적인을 먼저 쓰는 사전이 있고 함축적인을 먼저 쓰는 사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다는 뜻이 많이 쓰이는 뜻이란 건데 보통 우리처럼 외국인에게는 함축적인, 내재적인 이게 맞고요. 독해할 때는 맹목적인 이렇게 보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말인 explicit. explicit은 함축적인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겠죠. 뜻이 써 있는 거를 밖으로 보이게 접어난 거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의미가 된다? 네, explicit은요, frank, candid하고 같은 뜻이 되어버려요. 아시겠어요? 내용이 적힌 거가 밖으로 보이게 접어버리는 거니까 이때는 분명한, 명백한 이런 의미가 되어서 explicit이 되면은 candid, frank 하고 같은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볼게요. passionate. passion이 고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습니까? passion, 네, 열정. 그래서 passionate는 열정이 있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넘어가기 전에 솔직한 해볼게요. 솔직한 뭐 있죠? candid. 그리고 그거랑 똑같은 생각이 솔직한, 말이 솔직한 frank. 근데 좀 지나치게 솔직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네, outspoken. 그러면 직선적이 있다. 직선적인 이럴 때는 네, straightforward. 좋습니다. 그리고 기교가 없어요. 꾸밈이 없어요. 라고 할 때 artless. 그리고 사람에게 말할 때 세련되지 못했어. 꾸밈이 없네. 있는 그대로네. 라고 할 때는 unsophisticated.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이것도 기출된 단어입니다. 우리 part라는 단어 알죠? part는 부분이죠. 근데 T-A-A-L, partial 이렇게 되면 부분의라는 게 직역이잖아요. 그러면 부분이라는 거는 그쪽으로 쏠렸다는 거겠죠. 부분적으로 이런 말은, 그죠? 근데 여기다가 반대말로 이때는
im을 붙여줍니다. impartial. 이것도 기출어휘예요. 요때의 I am은 반대말. 그래서 형용사 앞에 I am, I n, I l 요거는 보통 반대말이거든요. 그래서 impartial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거예요. 부분적이지 않은 거라서 공평한, 공정한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때로는 candid나 frank란 단어가 때로는 지금처럼 impartial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 여기에 첫 번째 문제는 된 겁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크게 뭐 생각하실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보시면 extensive list니까 확장된 목록 해주시고 of microwave oven models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요. microwave oven이 우리 뭐 전자레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은 우리도 모델이라고 하고 style도 스타일이라고 하죠. along with 삐리리 그 뭐뭐와 함께라고 하시면 돼요. 뭐뭐와 같이. 그래서 솔직한 고객의 후기와 같이 그리고 뭐랑 또 같이 price ranges니까 가격의 범주입니다.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가격의 범주. 그 다음에 available 이용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at부터 웹사이트까지 한 덩어리인 거죠. comparison 웹사이트 비교 사이트인데 appliance니까 가전제품이죠. 그래서 가전제품 비교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네,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여기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밑줄 그은 단어가 conspicuous예요. conspicuous.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한데요. conspicuous에서는 이제 단어는 con하고 spicuous 이렇게 두 부분, 마지막에 us는 형용사로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앞에 con은 약간 강화시켜주는 느낌이에요. 또 완전한 요 정도의 느낌, 강화된, 완전한 이런 뜻이고 여기에 spicu, 그래서 여기 그냥 사실 조금 단어를 보면은 떠오르지 못하는 어원인데 이게 see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픽처를 바꿔서 생각할게요. 네. 그러니까 강화된 그림, 이렇게. 아시겠죠? 강화된 그림. 그러면 좀, 그냥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분명하게 눈으로 확 띄고 눈에 도드라지는 그 정도의 의미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onspicuous 같이 읽어볼게요. conspicuous. 네, conspicuous. 네, 이게 눈에 잘 띄는, 도드라지는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것도 이제 공시에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conspicuous, 눈에 잘 띄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눈에 잘 띈다는 건 쉽게 표현하면 뭐 easy to see 이 정도의 의미잖아요. 근데 눈에 잘 띈다가 물론 easy to see, 잘 보여 이것도 괜찮아서 사실 여기는 알아보기 쉬운이라서 4번이 답이라는 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기 쉽다는 거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알아보기 쉽다는 거는 그냥 뭐 시각적인 걸 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뭔가가 있을 때 그 중에서 튈 경우에 사용하겠죠. 좋은 의미로 튀는 걸 뭐라 그러죠? 현저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저한이란 단어도 같이 알아둘게요. conspicuous, 일단 요거 단어 자체는 눈에 튀는 건데 잘 보이는 이건데 현저하게 잘 보여라고 해서 능력이 뛰어난 걸 얘기할 때는 일단은 쉬운 거는 remarkable 있습니다. remarkable. 자, remarkable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단어 아시면 좋겠어요. eminent. 뭐 famous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뭐 distinguished 이런 거 다 뭐 아시는 거니까. eminent란 단어. 자, 여러분은 잘 모르는 가수이긴 한데요. 맞아요. 에미넴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맨날 욕하는 그런 글씨는 정말 예쁘게 정자로 아주 잘 쓰는 그런 가수가 있는데요. 에미넴은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eminent. 그래서 remarkable, eminent. 현저한, 눈에 띄는 eminent.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eminent라는 단어 조금 어렵지만. 자, 그러면 선택지 1번 passive는 무슨 뜻이죠? passive? 수동적인. 그럼 같은 뜻은 뭐가 있을까요? 자, 수동적이라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활동이라는 표현은 act가 있잖아요. act. 그래서 이렇게 active가 되면 활동적인이라는 뜻이 돼요. 근데 이것을 반대말 할 거면 앞에다가 in 붙여서 inactive라고도 합니다. 자, passive, inactive. 적극성이 떨어지는 수동적인이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거.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가는 거.
그러면 따라가는 거니까 sub. 그렇죠? 주어진 임무에 submissive. 됐어요. submissive. 주어진 임무에, 주어진 일에 투덜거리지 않고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거, submissive. 이거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어요. 좋은 의미일 때는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이거고요. 나쁜 의미일 때는 무저항의, 저항하지 않는, 그렇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ssive는 사실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submissive, 순종적인, 굴종적인 그 단어까지 챙기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vapors에서 끝에 us 빼버리면 vapor잖아요. vapor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가득한 이게 이제 직역이잖아요. 근데 수증기가 가득한 이게 뭘까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원래 가득 차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vapor, 그냥 수증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수증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공허한 이렇게도 사용됩니다. 공허한. 수증기가 가득한 그것도 물론 괜찮지만 공허한 이게 조금 세련된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되셨죠? 자, 세 번째 dangerous 뭐 이거야 됐어요. 그죠? 위험한 이건 됐고 네 번째 noticeable 보겠습니다. noticeable. 자, noticeable은 단어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notice 플러스 able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notice에다가 able이 붙었다. 그럼 notice는 뭐죠? notice? 좋아요. 뜻은 다 아시는 거고 우리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감사합니다. 얘랑 여기 있었죠. 사실 어원은 note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note가 물론 뭐 필기 이런 것도 있지만 주목하다, 알아차리다, 주의 뭐 이런 뜻이 있어서 그러면 notify는 거는 뭐랑 의미가 같죠? inform, 알려주다. 그래서 A of B, 삼형식 또는 사형식 이렇게 사형식도 가능하고 삼형식도 가능하다. 자, notice는 물론 삼형식도 괜찮아요. 대절 써도 되고 그냥 명사만 써도 되고 그런데 뭐도 가능하겠다? 오형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이것도 좀 챙겨두세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에다가 지각동사기 때문에 원형을 쓸 수도 있고 ing를 쓸 수도 있고 수동이라면 pp를 쓸 수도 있다. 이것도 같이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자, notice 말고 여기서 뭐 더 할 게 있을까요? 한 개만 더 하면 되겠다. 쉬운 단어지만 요거랑 비슷한 단어 하나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펜이 보이나요? 네. outstanding. stand가 서다라는 뜻이잖아요. out, 튀어나와서 서 있는 거. outstanding 역시나 요게 그냥 뛰어난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튀는 요네 뛰어난. 그러면 noticeable도 알아차리기 쉬운 이것도 되지만 왜 알아차리기 쉽죠? 다 비슷비슷한데 훌륭해. 뛰어나. 그렇게. 그래서 좋은 의미로 쓰이면은 가수 이름 eminent. 아시겠죠? eminent까지. 되셨습니다. 3번. 여러분 단어 복습은 잘 하고 계시죠? 네. 세 번째. 자, 세 번째에서 inside out인데요. inside out. 자, inside out의 원래 기본 개념은 inside는 내부란 뜻이고 out은 밖이죠. 안에 있는 게 밖으로라고 됐으니까 쉽게 표현하면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는 거라서 안과 밖이 뒤집어지는 상황. 맞아요? 그런데 선택지를 봤을 때 한 번에는 답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eventually 뜻은 결국, culturally 문화적으로, thoroughly 철저하게. 그 다음에 4번 단어 먼저 볼까요? 자, 앞에 강세했습니다. tentatively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는 일단 형용사 먼저 볼게요. ly가 빠진 상태에서 tentative라고 먼저 형용사입니다. 그거 먼저 볼게요. tentative. 자, tentative란 단어는 요거랑 똑같아요.
hesitant. hesitant 뭐죠? hesitant, 뭐 reluctant. 네. 할까 말까 망설이고 주저하는 거죠. 머뭇한다는 뜻이에요. 머뭇. 아시겠죠? 머뭇. 그러면 머뭇, 그러니까 할까 말까 약간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망설이는 상태. 그럼 망설이는 상태에서 ly가 되면 일단 뜻이 뭐가 돼요? tentatively. 망설이며, 머뭇거리며. 되셨어요? 일단 이 뜻은 안 어렵죠? 다시. tentative 또는 tentative, 부드럽게 표현하면 tentative. 이 단어는 hesitant 또는 reluctant 해서 머뭇거림을 표현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ly가 되면 망설이며, 머뭇거리며 이렇게도 돼요. 그런데 망설인다는 건 사실 보면은 할까 말까 망설이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까 말까 망설인다. 망설임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의 결정된 상태입니다. 안 하고 있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거지. 우리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이날 잡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확정되지 않고 머뭇하면서 우리 뭐라고 하죠? 잠정적으로 그날로 해두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머뭇이라는 뜻에서 tentative라는 표현에서 잠정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잠정적인. 확정을 한 건 아닌데 약간 바뀔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일단 그렇다고 해두자라고 해서 머뭇 아시겠죠? 근데 그냥 잠정적인 하고 머뭇 이러면 뭔 상관이지? 약간 그래야 돼.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상태. 잠정적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때. 그럼 그런 의미에서 tentatively가 되면 이때는 무슨 말이 될까요? 잠정적으로. 그리고 또 잠정적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잠정적으로가 무슨 말이죠? 그냥 한번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약간 try의 느낌? 노력이 아니라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거. 왜냐면 잠정적인 거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시도해본다. 그런 의미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한 번에 다 익히기가 어렵긴 하죠. 머뭇. 그래서 잠정적인,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까지 해서 시험적으로 또는 실험적으로 이렇게까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한 번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 사실 맥락을 보면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야. 너한테 뭘 알려준대요? How to get there.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주는. 왜? 걔가 그 도시를 어떻게 해요?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라고 해서 그냥 내용을 보고 문맥상 그죠? How to get there. 요게 주목하셔서 그 도시를 잘 알아. 완전하게 알았어. 롤이라 가져도 좋고 아니면 인사이드 아웃 보면은 따가워. 이렇게 옷 입다가 따갑잖아요. 그러면 옷을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샅샅이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inside out,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샅샅이까지 의미가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자, 4번에서는 뭔가 내용이 막 긴 것 같아요. pay tribute to라고 되어 있는데 tribute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tribute?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는 단어일까 아닐까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tribute? 네, 인문계 학생은 트리뷰트 들어봤을 거고요. 이과 쪽은 조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이제 전공의 특성인데, 자, 트리뷰트라는 거는 찬사, 감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훌륭한 인물이 있어요. 멋진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게 찬사죠. 그냥 감사라기보단 찬사에 가까운 느낌의 트리뷰트이에요. 사실 감사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여주는 게 찬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에 원래 단어는 뭐였냐면 우리가 중국에게 했던 거예요. 중국에게 찬사를 우리가 언제 보냈죠? 사실 이거 말로만 한다고 찬사가 티가 나는 거 아니잖아요. 보여야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역사 잘 하시니까 기역 미음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찬사에 가깝게 고마움을 표시해. 눈에 튀게. 받침. 고물? 공물. 공물. 공물을 바친다 이렇게 하잖아요. 공물을 바친다. 그래서 공물이에요. 뭐 만약에 왕에게 한다 그럼 진상을 올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말로 하는 거, 그래서 찬사의 글, 찬사의 시, 뭐 이렇게 쓰긴 하지만, 원래는 이 tribute이라는 게 공물,
바치는 거, 진상, 곡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pay가 이땐 돈을 내다라는 뜻이 아니라 찬사를 바치다, 즉 칭찬하다, 뭐 되게 좋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뒤에 to는 뭐뭐에, 그래서 그 팀에 찬사를 돌리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honor가 되겠죠. 존경심, 존경하다, 이렇게. 자, 본문 살짝 한번 볼게요. 앞에서 all 있는데 all은 부사도 되니까 일단 버려버릴 겁니다. 왜요? 지금 대명사가 갑자기 나올 자리가 아니고요. along the route예요. 길을 따라서예요. 길을 따라서. 자, 그럼 여기도 가로칩니다. 왜요? along이 뭐예요? 전치사잖아요. 그런데 전치사 중에서 장소, 방향, 출처에 포함이 됩니다. 위치 표현하는 거니까. 길을 따라서 were 있습니다. 됐죠? 뭐가 있어요? attempts, 시도들이 있어요. 인 거예요.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homespun attempts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homespun, 여기는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직역하면 집에서 만든, 뭐 집에서 이렇게 천을 만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소박한 이렇게도 괜찮아요. 소소한 소박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시도한다면 무슨 시도? 동격으로 이제 투부정사 표현한 거예요. 무슨 시도죠? 존경을 표하려는 시도,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팀의 존경을 포함하는 건데, 포함하여. 그러면 그 시도에 포함되는 게 첫 번째가 messages예요. message. 자, message인데 그 다음 요 단어 조금 어렵죠. 이거 알아둘게요. 여러분, 그 미술 시간에 애칭이라는 거 배우죠. 애칭, 뭐 요즘 애칭이라고 하는지 받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동판에다가, 여기다가 칼 같은 거로 이제 모양을 새긴 다음에 찍어내는 거가 애칭이거든요. 네, 그래서 messages etching이라고 표현했을 때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새겨진 메시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새겨진 메시지. 어디에다 새겼대요? 카드보드. 저는 어릴 때 교실 꾸밀 때 맨날 사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드보드지라고 부르던 게 있었어요. 두꺼운 골판지 같은 그런 거. 그게 이제 카드보드이고요. 또는 눈에다가 글씨를 새기도 하고 아니면 construction paper. 아니 construction은 이거는 건축 종이가 뭐지? 색깔이 입혀진 그런 종이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단어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만 그런 거에 새겨진 메시지를 포함하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는 tribute라는 단어, tribute, 찬사, 예전에는 곡물 이렇게 쓰였다. 그래서 일단 honor, 존경하다 이고요. 두 번째 compose가 있는데 compose는 뭐 작곡하다, 구성하다 이런 뜻이죠. 작곡하다, 구성하다. 그 다음 세 번째 publicize에서 public 이게 대중 이런 뜻이죠. 대중들에게 이렇게 지으되면 동사예요. 대중들에게 알리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대중들에게 알리다. 그 다음에 join은 참여하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 19년 문제네요. 19년 문제. 와, 이거 너무 반갑다, 맞죠? discern 보는 순간 이거 아는 단어야. 맞아요. discern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뜻? 네, 네. 식별하다, 구별하다, distinguish가 답변이겠죠? distinguish. 그러면 discern, distinguish 요거랑 관련된 단어들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discern에서 요거는 this가 이제 구별하는 거고 cern이 관심이에요. 비슷한 건 아니고 어원이 똑같은 거 concern 있죠. concern은 무슨 의미죠? 염려하다, 관계되어 있다. 즉 관심사가 그쪽으로 쏠려 있을 때를 concer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 걱정하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distinguish라는 건 distinguish, 다른 것을 구별하는 거. discern 역시나 distinguish, 다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르다에서 뭐가 있을까? 다른 것을 구별해내다라고 할 때 요 단어 쓰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시죠? 구별하다, 식별하다. 네. 그래서 identify, tell, 그리고 하나 더 표현하자면 구별하는 거는 그 종류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sort out까지도 비슷한 뜻으로 요건 다르네 이렇게 빼내는 그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로 가볼게요. 뭐 많이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this.
discriminate, discriminate, discriminate. 요거는 make make distinction. distinction은 이제 구별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구별을 해내다를 뭐라고 한다? discriminate, discriminate라고 표현을 합니다. discriminate. 근데 여기서 crime이니까 왠지 crime 그러면은 우리 범죄가 생각이 나거든요. crime이라서. 요거는 범죄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판결, judgment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판결해낸다. discriminate라는 뜻입니다. 자, distinguish, 눈에 띄는 것을 발견해내는 거, distinguish, 구별하다. discriminate, 다른 것을 판별해내는 거, discriminate. 하나 더는요, differentiate. 자, differ만 있어도 다르다라는 뜻이죠. 다르다, 그죠? 다르다인데 differentiate는 다른 것을 구별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구별하다 이렇게 나왔네요. tell, identify, sort out. 요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니까. discern 같은 뜻. 뭐 있어요? distinguish. 하나 더. discriminate. 하나 더. differentiate. 아시겠죠? 다시 한번. discern, distinguish, discriminate, differentiate. 전부 다 구별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trengthen. 힘에다가 en 붙여서 동사로 바꿨어요. 강화시키다 라는 뜻이고 undermine 쉽지만 자주 나오죠. 이 mine의 뜻이 무슨 뜻이죠? mine? 황산. 나의 것이 아니라 광산, 그죠? 광산. 그러면 광산이라는 거는 어떤 뭐 산 같은 게 있을 때 밑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럼 밑둥이 파이면 얘는 어떻게 돼버려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약화시키다가 undermine입니다. 약화시키다. 원래 뜻은 밑에 토대를 깎다 또는 해치다, 약화시키다가 undermine입니다. 네 번째, abandon. 요거는 이제 권리를 포기하다. 그런 의미였죠. 본문은 이렇게 이제 누여져 있는 글자는 자세히 안 봐도 괜찮아요. 그냥 뭔가 이름인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subscriber는 알면 좋겠어요. 왜냐면 subscribe가 구독하다 라는 뜻으로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구독자들은요, will receive, 받을 겁니다. 무엇을 받아요? 네, 맞아요. 정확하고 accurate,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과 fact와 figures, 네, 숫자, 수치들을 받을 거예요. 무엇에 관해서? What is going on?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끊고 산업에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be able to fully 부사예요. 완전히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뭐 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완전히 식별할 수 있어요. 무엇을? What concerns their business. 주어는 무엇이? concern, 관계되다. 그들의 사업과 무슨 관련인지 괜찮지만 조금 더 정확히 하면 무엇이 염려되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이렇게 살짝 의미를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뭐랑 관련이 있는지도 좋고요. 무엇이 염려되는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 stood out. 요거는 우리 아까 outstanding이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동사를 바꾼 거죠. stand out이라는 표현을 과거 시제로 바꿔서 stood out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죠? 원래 의미대로 앞으로 튀어나갔다. overwhelm. 요거는 어떤 뜻이죠? overwhelm? 네. 아니요. 이만큼이 다 해야 압도되었다 이고요. overwhelm까지만 하면 압도시키다, 압도하다. 압도하다. impressive는 인상을 남기다죠. 근데 보통은 좋은,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때만 impressiv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depressed. 우울한. 좋아요. 또 우울한도 있고 뭐도 있죠? 억눌림도 있습니다. 됐어요.
우울한, 그래서 우울증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사람에 관한 설명이 아니다. 그러면 억눌린 이것도 괜찮습니다. depressed. 네 번째, optimistic이죠. optimistic. 자, optimistic은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좋은 단어예요. 맞아요. positive. 긍정적인, 적극적인 optimistic이에요. 그러면 긍정적인, 적극적인의 반대말은 뭐죠? 네, pessimistic. negative 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pessimistic은 우리말로 바꾸면 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비관적인이라고 합니다. pessimistic. 그럼 얘랑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거가 하나 더 있어요. skeptical. 자, 사람이 optimistic한 게 좋아요? pessimistic한 게 좋아요? 아니에요. 둘 다 있어야 돼요. 막 공부 안 해놓고도 시험 당연히 잘 보겠지. optimistic 안 돼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해봤자 뭐해. 어차피 안 돼. 인생 뭐 이렇게 하는 건 pessimistic이죠.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자, skeptical. 이게 우리 사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왠지 뭔가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태도기는 해요. skeptical 보면 회의적인 이렇게 나오죠. 회의적인. 회의적인이 뭐죠? 의심하는 이런 뜻이에요. 의심하는. 근데 그래서 이제 skeptical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skeptical하다 그러면 남을 좀 잘 안 믿는 것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걸 skeptical이라고 하고 철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태도가 바로 skeptical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회의적이니까 요거는 이제 의심을 품어보고 이게 과연 맞나, 틀리나 판단하는 것을 skeptical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와, 3번 여기 이제 할 게 많은데, 안 많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미 다 알면 안 많을 수도 있고. 자, 밑줄 그은 단어 알아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낯선가요? 맞아요. 의무적인, 필수적인 이건데요. 일단 얘는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쉬운 단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의무적인, 필수적인. essential 맞아요. essential 발음보다는 essential 발음을 그렇게 해주거든요. 자, essential 이런 거는 정수, 핵심을 뽑아내는 거가 essential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얘도 필수적인, 반드시 있어야 되는 essential 좋습니다. 이게 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 다 아는 단어니까 발음 바꿔볼까요? necessary. 괜찮아요. necessary, essential, necessary.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required. 요구되는, 필요한 이런 말이죠. essential, necessary, required. 근데 일단 이게 익숙한 이유는 문법에서 우리 should 생략, 동사 원형 막 이런 거 할 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낯익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단어 들어갑니다. compulsory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그럼 compulsory 요것도 이제 필수적인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왜 compulsory가 필수적인가 했을 때 그냥 외우기 좋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 있으려면 뭐가 뛰어야 되죠?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근데 여기 뭐 heart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심장이 뛰면서 여러분 몸에서 그 심장 뛰는지 안 뛰는지 뭘로 알 수가 있어요? 맥박. 맞아요. 맥박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이과생들도 네. pulse라고 하죠. 꼭 맥박이 아니라 이런 움직임 다 puls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compulsory에서 pulse 있어야 되는 거야. 맥박이 뛰어야 돼 라고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compulsory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인, 필수적인.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어원은 보면요. 어원은 pulse가 아니라 compare이에요. 이 단어도 알아야 돼요. 오형식 동사를 구체적으로 보신 분은 compel, 강요하다. compel 여기서 온 건데요. 이 단어를 아는 거는 문법에서 그냥 오형식 동사 요거 좋고요. 어휘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돼요. 자, compel을 가지고 형용사로 바꿀 수가 있는데 compel에 하나 더 붙여서 compelling 이라는 단어 알아야 됩니다. compelling. 자, compel은 강요하다라는 뜻이에요. force 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동사로 봤을 때는
force, 강요하다, 힘 이러시면 안 돼요. 강요하다, 요걸 가지고 ing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 단어 그냥 그대로 하면은 강요를 하는 이거죠. 근데 강요하는, 시험에 이렇게 강요하는이라고 직역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강요한다는 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부인할 수가 없네. 그래서 설득력 있는 이란 뜻입니다. 설득력 있는. 설득력 있는. 그래서 compelling 아시겠죠? compelling이 뭐라고요? 강요하는 이게 아니라 설득력 있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강요한다 그러면 강요되면서 compelled 이렇게 되면 강요를 받는 이거는 그냥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 compelling이라고 하면 그냥 형용사로 설득력 있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compulsory의 원래 어원은 해야만 하는 거, 강요되는 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같은 거는 세 번째 mandatory, 요게 같은 거예요. mandatory인데 여러분 선거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거해서 여러분이 가진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의원이나 대통령에게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권력, 권한을 건네주어서 그 사람이 가진 그 힘을 가진 기관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통치기관이라고 약간 의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통치가 아니라 권력을 이양받아서 통치하는 기관. 자, 그러면 그 권력을 이양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권한이 있죠? 대통령이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 명령할 수가 있죠. 긴급 명령 같은 거. 그래서 요 단어는 원래 동사에서 왔는데요. mandate였습니다. mandate가 명사로는 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들이 준 권한 이런 거 있죠. 권한 이런 뜻이 있고 동사로는 명령하다. 아시겠죠? mandate. 네, 그래서 이거는 명령적인 거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mandato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andatory. 그 다음에 의무 했을 때 오로 시작하는 단어 있잖아요. 의무. oblige라는 단어 있잖아요. oblige. 그래서 noblesse oblige. 그래서 오히려 돈 많고 기급 높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태도를 noblesse oblige라고 하죠. 자, oblige라는 단어는 원래 의무 여기서 온 거고요. 얘가 형용사가 되면 obligatory. 이것도 의무적인 이런 뜻입니다. obligatory. 자, 그러면 obligatory 반대말 살짝 어렵지 않아요? optional. 선택적인 optional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단어 하나 남았습니다. 알아야 되는 단어. 뭐 mandatory, compulsory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뭐가 남았냐면 우리 일단 요거부터 일회용 이럴 때. 제가 요즘 방학인데 여행도 못 가고 뭐 하냐면 애기 보러 다닌다 그랬잖아요. 진짜 많이 쓰는 소모품 꼭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기저귀 맞아요. 다이퍼. 근데 그거 일회용 쓰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거 알아요? 밖에 이제 노란 줄이 있어요. 띵띵띵띵 있다가 얘가 작은 일을 해요. 그러면 이게 파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조금 하면은 조금만 파란색으로 변하고 그때는 안 갈아도 되고 좀 많이 하거나 2번 하거나 하면 이게 쭉 올라가면 그때는 바꿔주거든요. 자, 다이퍼가 기저귀잖아요. 근데 일회용 기저귀는 뭐라고 할까요? 일회용 했었어요, 예전에. 맞아요. 그 정확하게 disposable 일회용이거든요. 자, 이건 형용사죠. disposable. 이게 왜 일회용이라고 쓰이는 걸까요? dispose 뜻 때문에 그래요. 자, 동사를 쓰면 이 단어의 원래 미안해요. dispose래요. 잘못 썼어요. dispense. 자, 이거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죠. 근데 타동사의 뜻보다는 자동사의 뜻이 우리 공시에는 중요해요. 타동사일 때는 dispense는 이렇게 분리하다, 배치하다 그 정도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dispense 뒤에 뭘 붙이죠? 네, with를 붙여서 뜻을 뭐라고 외웁니까?
네, 없이 지내다. 즉 없어도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disposa블은 한 번 쓰고 뭐 해도 돼? 없애버려도 돼, 버려버려도 돼 그런 의미에서 일회용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53분이에요. 미안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disposable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진도 계속 나갈게요.